지역에서 이틀 사이 4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시민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동해시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갈리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체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금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반경 5km까지 주민에게 기금의 70%를 사용합니다. 강릉시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릉시 공무원 5명이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허위 청구하다 적발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동해 북부선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에 대해 입찰 공고를 진행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줌바 댄스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고성 지역으로도 연쇄 감염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 지역에서 이틀 새 4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19명이 나온 데 이어 오늘도 오후 5시까지 2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어린이집에서 11명, 줌바 댄스 관련 12명이 속출했습니다. 속초 줌바 댄스발 확산세는 고성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6개 학교, 고성 지역 1개 학교가 긴급 휴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으로 속초에서 모든 확진자 수용이 어려워지자 속초시는 인근 시군에 이들을 분산 수용하는 한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원을 비롯해서 인근 음압병실 있는 곳으로 분산 수용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코로나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3월 2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40대가 자가격리 도중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아 마트발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고성군청 직원의 확진으로 고성 군수와 부군수가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입장이 갈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개발 사업 찬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동해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의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의혹 해소를 요구해왔습니다. 경자구역청 점거 농성을 벌였고 100일가량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시의원 2명이 시청 로터리에 광장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다른 시의원들도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에서 과도한 요구와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감사 결과에도 문제가 없는 현재에도 일부 단체의 의견이 마치 10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호도하며 사업을 내팽개치는 것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해 지역 북부권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코 미래연대라는 단체는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된 행정력 오남용 의혹에 대해 동해시장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망상지구 문제는 특혜 의혹에 대해 지역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었습니다. 개발 사업의 공익 목적을 더욱 변화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과 면적 축소, 지구 분할 과정의 각종 특혜 의혹을 1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해명하라. 그런데 강원도가 올해 초 망상지구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규원 동해시장은 조만간 망상지구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경자구역 망상지구를 놓고 정치적 갈등과 지역 분열 조짐마저 보이면서 사안의 본질이 묻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세금 대신 기금을 내기로 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시멘트 업체 대표들은 공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압박을 받아온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신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판매량 기준으로 1톤에 500원입니다. 지난해 판매량으로 보면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50억 원 이상, 삼척의 삼표시멘트는 35억 원 이상, 강릉의 한라시멘트는 25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금의 70%는 생산시설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5km 바깥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 조성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업체와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습니다. 그렇다고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에 시멘트 업계의 기금 출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공장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세금 신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세금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의 그 지속성이 염려가 돼서 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완강한 반대에다 공장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기금으로 돌아섬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세금 신설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시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복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공무원 5명이 최근 공문서 변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와 시간의 수당을 허위 청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잘못 지급됐다며 되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90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강릉시의 한 4급 공무원은 묘목 수백 그루를 시의원에게 무상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국장급 공무원이 올림픽 상징 조형물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이처럼 강릉시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 신뢰도도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청렴의식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에 이르고 있는데요. 몇몇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강릉시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윤리 강령을 좀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공직이라는 그런 것을 강화하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를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8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던 강릉시의 청렴도는 2019년 3등급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4등급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미래의 남북은 물론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될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 철도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모두 9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에 대해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 단선 철도 사업 4개 공구에 대한 건설 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1공구는 남강릉 박월동에서 강릉역 구간으로 길이는 7.7km이며 2,838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1공구는 우선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공구는 강릉역에서 영곡면까지 12.4km, 4공구는 양양읍 현남면에서 양양읍 22.4km, 마지막 9공구는 고성군 거진읍에서 제진역까지 15km에 걸쳐 입찰이 진행됩니다. 8월에 통치로 발주된 4개 공구에 대해서 향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업체가 정해지는 거죠. 4월 내지 5월 정도에 기본물 실시 설계로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난 1967년 노선이 폐지되며 끊어졌던 동해 북부선은 남북을 연결해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라시아 노선의 혈맥 같은 철도입니다. 철도가 건설되면 남북 교류 협력,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모두 2조 7,406억 원을 들여 111.7km의 단선 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객보다는 물류 수송 비중이 높은 만큼 철도가 지나는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은 복합 물류단지 조성이나 역세권 개발 등 연계 사업 구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한 3월 중에 계획을 하고 이제 한 9개월 동안 도와 잘 협의해서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는 이제 기본 구상을 저희가 올해 안에는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입찰 공고 이후 업체 선정과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 64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예비사업에 선정돼 15억 원의 국비를 받은 뒤 전동 퀵보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등을 애플리케이션 퀵파인패스를 통해 제공하는 실증 사업을 벌인 결과 이번에 시티 챌린지 사업 대상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시는 타운 챌린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모두 6개 도시가 본사업 대상지에 뽑혔습니다. 삼척과 동해 지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명이 잇따라 고발 조치됐습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지난 14일 휴대폰을 집에 두고 1시간가량 무단 이탈해 친구들을 만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도 지난 16일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 장소를 벗어나 동생과 접촉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무단 이탈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태백시의회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의원들의 국외여비와 수행여비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4월 임시회에서 국외여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정선 지역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이 대부분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은 이번 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고 신동과 화암, 열양, 북평 목욕탕 등의 공공시설은 오늘부터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임계면의 체육센터와 목욕탕은 계속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관아 유적을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삼척시는 삼척도호부의 객사와 동헌을 복원해 도심 전통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공사는 2024년까지 진행하며 1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조업 허용 시기가 아닌 기간에 대게를 잡거나 포획이 금지된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은 동해안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9명을 입건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